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도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에 참가하게 된 학생들을 생각하는 예비교사 해움팀입니다. 저는 안동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재학 중인 박지은, 민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설계한 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획한 감정인식 인공지능으로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팀의 교육 목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성한 전체 차시 개요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각 차시 수업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본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그리고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차시는 3차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똑똑한 감정인식 인공지능인데요. 수업 시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연을 완료한 후에 소감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세계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정서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민한 시기에 10대 청소년들이 특히 사회적 단절에 더욱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남긴 청소년들의 우울과 스트레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고입, 대입에서의 한 줄 세우기 입시 정책은 학업 성적이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스트레스 주범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학업 성적 향상이 청소년들의 최고의 스트레스로 좌우하다 보니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의 교사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초등 3, 4학년과 중1, 고1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 소프트웨어의 제작 원리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래밍 체험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신장 등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6가지의 핵심 역량에는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석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장의 반응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는 교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학생들이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복지수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할 때 대한민국의 교육은 비로소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관련 교과 중 가장 중심에 되는 교과는 인공지능 기초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AI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AI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교육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AI에 대한 이해도 향상뿐만 아니라
지능정보 사회에서 가져야 할 각 역량을 신장할 수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AI가 의학, 생물학, 사회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 역할로서 잘 활용되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AI 교육의 방향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학습 과정에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실제 사용 영역에서 AI 교육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AI 교육 방향을 토대로 학생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팀의 교육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기획한 전체 차시 개요를 통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팀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교육 프로그램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교과 간 융합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체 5차시를 구성하였습니다. 1차시의 학습 주제는 놀라운 인공지능으로 미래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보자입니다. 1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 사례를 제시하고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며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차 시의 학습 주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CD 꼴찌라고 입니다. 2차 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속성과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청소년 행복 지수 관련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고 시각화하여 이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시의 학습 주제는 행복지수 높여주는 똑똑한 감정의식 인공지능입니다. 3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분류 모델의 개념을 이해하고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감정의식 인공지능을 제작하며 더 나아가 분류 모델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4차시의 학습 주제는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공지능입니다. 4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5차 시의 학습 주제는 아직은 불완전한 인공지능입니다. 5차 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편향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 편향성이 인공지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며 올바른 데이터 활용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차시 개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차시 수업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본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그리고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 단계로 구성된 순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지도안을 설계했는데요. 동기 유발을 생각을 열어보자, 탐색 단계를 사고를 깨워보자, 개념 도입 단계를 개념이 쑥쑥이라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개념 적용 단계는 배움 다지기, 함께 해결하기, 문제 해결하기, 한 걸음 더 등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목표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학생들 간의 경쟁을 극복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수업,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을 추구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 수업에 포함되는 발견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 수업, 협력학습과 같은 수업 전략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각 차시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 놀라운 인공지능으로 미래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보자 지도안입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차시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1차시의 차시 목표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수업을 설계했을까요? 먼저 학습 준비물 및 활용 자료, 교육 내용의 CSCT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그 후 수업으로 들어가면 생각을 열어보자 단계에서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 사회가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고 활동 1을 통해
앞으로 사라질 직업과 유지될 직업, 생겨날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 2를 통해 인공지능의 다양한 예시를 확인해 보고 활동 3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 인공지능의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4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화가 직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대해 학습합니다. 활동 5에서는 활동지 작성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해보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1차시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2차시 학습 목표로는 데이터 속성과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행복지수 관련 데이터를 파이썬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다. 시각화된 청소년 행복지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으며 학습 준비물 및 활용 자료, 교육 내용의 CS/CT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시 수업은 먼저 혈압 측정 결과를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여 데이터가 지식, 지혜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 1을 통해 데이터 속성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활동 2를 통해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인지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3에서는 구글 콜앱을 활용하여 청소년 행복지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 봅니다. 학생들은 시각화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활동지에 작성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발표해 봅니다. 그 후 형성평가지를 작성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2차시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3차시의 학습 목표로는 분류 모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 감정인식 인공지능을 제작할 수 있다. 분류 모델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학습 준비물 및 활용 자료, 교육 내용의 CS/CT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시 수업은 먼저 동기 유발 자료로 분류 모델 예시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시해 분류 모델이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 1을 통해 분류 모델의 예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며 활동 2를 통해 분류 모델의 정의와 구분에 대해 학습하며 분류 모델의 개념을 이해해 봅니다. 활동 3에서는 티처블 머신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습니다. 그 후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 작가별, 시대별, 나라별 예술 작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 이를 구분하는 분류 모델을 제작해 봅니다. 활동 4에서는 모둠별로 앞서 활용한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 감정인식 인공지능을 제작해보고 감정인식 인공지능의 기대 효과와 분류 모델의 활용 방안에 대해 토의해 봅니다. 학생들은 탐구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해 본 후 형성평가지와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후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3차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4차시의 학습 목표로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으며 학습 준비물 및 활용 자료, 교육 내용의 CS/CT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시 수업은 기상예측 모델 나우캐스트를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여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해 배우고 활동 1을 통해 미래 사회의 문제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학습해 봅니다. 이어서 활동 2에선 인간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활동 3에서 모든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토의해 봅니다. 학생들은 토의한 내용을 발표해 보고 형성평가지를 작성한 후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4차시 수업을 마무리됩니다. 이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행복지수가 낮아 생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3차시에 제작했던 감정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과제를 냅니다. 5차시의 학습 목표로는 데이터 편향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 편향성이 인공지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올바른 데이터 활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으며 학습 준비물 및 활용 자료, 교육 내용의 CS/CT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차시 수업은 3차시에서 만들었던 감정인식 인공지능을 예시로 들어 데이터 편향성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더해서 분류 모델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예시를 동기유발 자료로 제시하여 왜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 후 활동 1을 통해 데이터 편향성의 다양한 사례를 더 확인해보고 활동 2에서 데이터 편향성이 무엇인지, 데이터 편향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학습하고 데이터 편향성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 후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확인해 왜 올바른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지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 후 활동지 1을 작성하고 발표해 봅니다. 활동 3에선 데이터 편향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4에선 모둠별로 데이터 편향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토대로 편향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해보고 형성평가를 작성합니다. 그 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데이터를 핵심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고 5차시 동안 느낀 점을 발표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업 시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했던 5차시 중 3차시 행복지수 높여주는 똑똑한 감정인식 인공지능을 수업하였습니다. 피어리뷰 때 지도안에서 다루는 내용의 난이도가 다소 높다는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기획한 수업 적용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설계해야 했던 지도안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연하게 될 학교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였는데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정보교과의 커리큘럼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시언어, 인공지능 기초와 같은 과목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습하게 될 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롭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도안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업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둠 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모둠을 구성하기 위해 출발점 학습지를 배부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출발점 학습지는 해당 차시에 배울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진단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모둠을 고르게 구성함으로써 모둠 활동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와 형성평가지,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 등의 수업 자료가 많은 관계로 학생들이 활동지를 편히 볼 수 있도록 책자로 구성하였으며 책자에는 모둠 활동 순서에 대한 안내와 물음표 기록지를 포함하도록 제작했습니다. 물음표 기록지란 시간 관계상 순회 지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간에 질문을 받기 어려워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점을 이곳에 기록하도록 안내하여 수업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기유발 자료인 딸기 따는 로봇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물음표 기록지에 기록해두고 수업이 끝난 후 라이다가 무엇인지 질문해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책자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라별, 시대별, 작가별 예술작품을 분리하는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작품을 분리하는 모델을 제작해봄으로써 티처블 머신의 사용법을 익힌 다음 모둠별로 감정인식 인공지능을 제작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정인식 인공지능 제작하기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은 모둠 활동지에 1번과 2번을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활동지의 3번과 4번은 모둠원들과 토 이후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둠별로 토의하는 과정과 학생들이 실제 작성한 모둠 활동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 후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형성평가지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실제 작성한 형성평가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기평가지와 동료평가지 작성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지 1, 활동지 2,
형성편까지 모두 열심히 작성해 주었고, 저희는 수업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을 하며 느낀 점과 생각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회에 참여해서 수업 계획안을 완성해 나갔는데요. 오차시를 수업하는 계획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차시 안에 학생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르치려는 내용을 오차시 안에 다 넣으려니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수업 시연을 하기 전에 수업 지도안을 계획한 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여러 번 연습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들과 직접 만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했던 과정이 정말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을 하며 힘들긴 했지만 정말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가 설계한 수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